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2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인데요. 역시 회전근개 완전 파열 환자시네요.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여기가 극상권 힘줄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라고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이 하얀 빈 공간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이제는 아실 것이라고 좀 완전히 보여지는데 많이 말려 네, 들어가네요. 굉장히 뒤로. 많이 말려 들어간 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좀 보이고요. 네. 이렇게 많이 말려 들어간 경우에 또 시간이 굉장히 우리 환자분 제가 사례는 안 적어놨지만 굉장히 유병 기간, 그러니까 많이 어깨가 아프셨던 시간도 굉장히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말려 들어갔던 시간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지방의 변성 정도도 굉장히 심하셔서 네. 힘줄을 이 상태에서 의사가 들어가서 관절 내시경으로 당겨봤을 때 힘줄의 유연도, 탄력도 정도도 굉장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힘줄을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꼬매려고 여기까지 막 당기다 보면 힘줄이 잘못하면 금방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쉬운 예로 고무줄을 이렇게 막 당기는데 그쵸. 고무줄을 당기다가 너무 많이 당기면 고무줄이 중간에 툭 끊어지는 것처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장력을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 정도까지 환자분 힘줄을 붙여드리고 네. 나머지는 패치라는 동종 진피 콜라겐 패치를 써서 이 패치를 이용해서 남은 부분을 덧대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 이 부분까지가 수술 후 MRI인데 이 부분까지가 환자분의 힘줄이 되겠고 이 나머지 부분이 이제 콜라겐 패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 두 분이 붙어서 이제 본인의 힘줄로 변화가 되는 네. 건가요? 이 두 가지가 생착이 되어서 네. 결국에는 우리 환자분이 나중에 어깨를 건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패치라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아까 계속 사례를 말씀드렸던 봉합술은 쉽게 얘기해서 옷으로 비유를 들자면 옷이 찢어졌을 때 그냥 옷 사이를 꼬매는 거를 맞아요. 봉합술이라고 한다면 네. 옷이 너무 오래돼서 해지고 만약에 옷이 어디가 빵꾸가 크게 뚫려 있는 거를 네. 그걸 이렇게 막 두 개를 모아서 꼬맬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된다면 너무 크게 찢어지면. 네, 천을 덧대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네. 패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옷의 비율을 들었을 때 천을 덧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 관절 내시경 패치 봉합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2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 사례 74세 여성분이네요. 네.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그 MRI도 좀 크긴 했으나 지금 74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왼쪽 어깨가 아프셨고 특징적으로 가성마비라고 해서 가짜마비라고 해서 어깨의 힘줄이 너무 많이 끊어지셔서 팔을 왼쪽 팔이 올라가지 않는 90도 이상 팔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상태를 가성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시는 그런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같은 MRI 보시면 지금 힘줄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관절에 이 견봉이라는 뼈와 이 상완 골두 자체의 관절 간격도 굉장히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힘줄을 꼬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가기도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또 회전근개 파열도 뭐 완전 파열, 대파열 이런 말보다는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역행성 경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행해서 우리 회전축이 수술 전에 여기에 있었다면 회전축을 하방 그리고 외측으로 옮기게 돼서 저희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 선수 보면은 옆에 삼각근이 이렇게 볼록하지 않습니까? 이 삼각근을 이용해서 이 삼각근의 장력을 좀 늘려줘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역행성 경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김차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어깨 통증 치료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30대에도 50견이 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50견이라는 이름 자체가 50대 가장 많이 발병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최근에 30, 40대 환자도 늘고 있나요? 어떤가요? 뭐 요새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네. 요새 30, 40대 분들 50견이 병원에도 아주 많이 오시는데요. 이거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한 첫 번째로는 요즘 이제 직업적 업무에서 컴퓨터 업무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컴퓨터 업무가 하시죠. 좀 많이 증가하면서 저도 뭐 컴퓨터 빼놓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네.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라운드 숄더가 좀 많이 생기게 되고요. 라운드 숄더가 생기게 되면 어깨에 이제 견봉이란 뼈가 이렇게 견봉과 공간을 많이 누르게 되면서 이 아래쪽에 윤활낭염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염증이 쌓이면서 오십견 발생률을 조금 높이게 되고요. 뭐 저도 퉁퉁하지만 뭐 제가 좋아하는 기름지고 뭐 당이 높은 음식을 요즘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네. 3, 40대에 이제 당뇨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음. 당뇨 유병률이 높게 되면은 오십견 발병률이 보통 한 8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오. 그러면서 오십견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헬스붐이 많이 불면서 30, 40대 분들이 이제 헬스장에서 스트레칭 없이 특히 직장인 분들 스트레칭 없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미세한 외상을 계속 당해서 외상성으로 오는 2차성 오십견이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50견이 있을 때도 그렇고 스트레칭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우산을 또 들고 계신데요. 예, 우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 그 우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은요. 어깨 스트레칭은 아까 오십견에서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올렸었는데 그 어깨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방 거상 아까 극상건의 작용 원리가 이제 팔을 앞으로 드는 거라고 말씀을 올렸었고 네. 또 견갑 하건 앞에 쪽 힘줄 내회전을 시키고 또 뒤에 쪽 힘줄 2개 극하건 소원건이라는 힘줄들은 외회전을 시키는 힘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좀 힘줄, 그러니까 힘줄 4가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호 보완을 해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앞으로 들기, 바깥으로 돌리기, 그리고 안쪽으로 돌리기. 네. 그래서 3가지 운동이 중요한데요. 네. 일단 좌측 팔이 아프다고 가정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전방 거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멀쩡한 팔 쪽으로 우산 손잡이를 잡고요. 그리고 우산 꼬다리를 손바닥. 앞은 쪽 손바닥에 네. 대고 팔을 괜찮은 쪽 팔을 이용해서 밀어서 팔을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올려주시고 이 상태로 5초간 유지를 좀 해주십니다. 네. 5초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 요거를 한 차례 한 5번 정도 시행을 해주시고요. 한 차례당. 네. 그리고 요거를 하루에 한 6차례 정도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외회전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괜찮은 쪽 팔로 손잡이를 잡으시고 아픈 쪽 손바닥에 우산 꼬다리를 대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역시 이제 괜찮은 손 쪽에 힘을 좀 빌어서. 네. 예. 이렇게 해서 한 5초간 유지하시고 음.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려주시고 이것도 5번 정도 시행해 네. 주시고 하루에 6차례 정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회전은 뒤로. 이렇게 뒤로 돌아서 네. 아픈 쪽 어깨가 아래쪽에 가게 그리고 멀쩡한 쪽 어깨는 위로 가게 네. 해서 이 상태에서 괜찮은 쪽 어깨로 당겨줍니다. 아. 이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 네. 다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3가지 운동 스트레칭까지 저희가 좀 배워봤으니까요. 혹시라도 50견이 있어서 좀 어깨가 움직이는 게 제한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평소에도 좀 틈틈이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어깨 질환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법 그리고 운동법까지 다양하게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